트럼프가 이 길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바이든 신정부가 탄생하느냐,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안보, 군사, 외교 여러 가지 면에 걸쳐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안녕하세요. 네, 머니방의 이기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2021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이란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데, 저랑은 오늘 처음 촬영을 진행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올해도 두 달 가량 남았으니까 이제 내년 경제를 한번 전망을 해볼 건데, 우선 가장 중요한 핵심 관심사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미국 대선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저 소개 좀 할 기회를 제가 그거를 깜빡했는데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징어가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교수님이랑 같이 오늘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2021년 경제 전망입니다. 핵심 관심사는 다음 달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죠. 그 미국 대선이 다음 달이었는데 현재 모두 아시겠지만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일단 여론조사 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될 거라는 일단 전망이 대다수잖아요.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될 거라는 것은 저도 전망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제 역대 이 대선 결과를 보면 어쨌든 1990년대 이후로 조지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대통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상당한 그 강점이 있는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 책에서 이 20가지 트렌드 이슈를 다뤘는데, 20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경제 기조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우리는 다뤄야 된다. 오바마 정권 때와 트럼프 당선 이후 경제 구조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트럼프가 이 길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바이든 신정부가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그것은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안보, 군사, 외교 여러 가지 면에 걸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투표 결과는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면 두 정부의 경제 정책을 모두 일단 얘기를 나눠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지금 트럼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치면 이 길도 좀 비슷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그렇죠.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유지됩니다. 근데 가장 큰 정책 기조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키 메시지가 이거예요. 트럼프는 소위 말해서 America First. 무조건 자국주의, 자국우선주의예요. 미국 빼고 나머지는 다 노예요. 우방국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유럽하고도 싸우죠. 한국하고도 안 좋죠. 이렇게 안 좋은 관계를 가져가요.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가져가는 그 키 메시지가 Buy American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제품을 사라. 트럼프 현 정부에서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게 조금 완화가 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는 앞에 제가 트럼프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제품을 안 사기, 높은 관세를 쳐가지고 중국 제품을 미국에 안 들여오기, 그리고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이든 여러 나라, 모든 나라든 다 중국한테 공급하지 마. 특히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어떻게 가져가냐면 우방국과 협력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한국과 같은,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방국들하고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가지고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해요. 예를 들면 인권 탄압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보호 정책,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에 어긋나는 산업보호 정책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가 홍콩으로 경유 수출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직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
뭐 위생 검역 다 거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면 한 달 이상 끕니다. 얘네들이 위생 검역 절차를. 우리 반도체 수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도 단행해요. 네이버라는 그 플랫폼을 연결되는데 막 15초 걸리고 이래요. 이런 식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펼쳐요. 그러니까 불공정 무역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슈화 삼아서 우방국들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인 거예요. 방식이 다르죠.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질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다소 완화될 것이고, 다소 강경한 태도는 똑같습니다. 다소 완화될 것이지만 방법상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보호무역주의 혹은 미중무역 분쟁의 방향성, 방법론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큰 변화가 초래되는데 그게 뭔지 아실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미중무역 분쟁이 전개될 때는 우리나라가 처했던 그 전략이 소위 말만 예쁘죠. 전략적 보호성이라고 해서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우린 그렇죠. 우린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다 우리 편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 이제는 미중무역 분쟁의 향방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을 형성하고 중국과는 대결 구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느 편인지를 정확히 선을 그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약 한 19%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거대한 반도체 수출액의 거의 절대적인 고객이 중국이에요.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당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미중무역 분쟁의 기조는 다소 완화될지 모르나 우리나라에게는 더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굉장히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봅니다. 미중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완화될 거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합니다. 방향성이 달라지고 강경한 기조는 유지되나 그래도 트럼프만큼 강하게 드러내놓고 전쟁하지는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무역 정책만큼 중요한 게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랑 바이든 후보가 경제 정책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나요? 엄청난 차이죠.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이 다르잖아요. 경제 정책의 방향성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 중심의 정책인 거예요. 무조건 성장입니다. 환경도 안 봐요. 분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친기업적 정책을 가져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분배 정책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국민, 서민, 취약계층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의료 서비스가 미국 같은 거 어렵잖아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이나 취약계층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다 비슷해요. 만약에 의료 서비스가 비싸면 누가 더 힘들까요? 서민들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오바마는 오바마 케어라는 걸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없앴죠. 근데 바이든은 이걸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서민형 오바마 케어.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인하해요.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법인세를 인하해야 다른 나라로 나가 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미쇼링 정책을 가장 중점을 둬요. 또 미쇼링 정책 하려고 보니까 환경 규제 문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환경 규제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경영하기가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안 어렵죠. 철강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경영합니까? 그러니까 환경 규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파리 기후협약에서 나온 유일한 나라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환경 신경 안 써. 근데 오바마가 뭐 신경 씁니까? 오바마의 경제정책 기조가 녹색 성장이었거든요. 그린 그로스. 그러니까 그거를 때리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 유전 개발하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뭐 이런 산업을 이끌어야 환경 규제 안 해야 적극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래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주겠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기주의죠. 그런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환경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 들어갑니다. 다시 사인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극명한 차이인데, 그러니까 같은 경기부양책을 가동해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네. 그러나 트럼프는 주로 유전 개발하고 시추 뭐 하고 송유관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네. 바이든은 반대로 그게 아니라 태양광, 태양열, 풍력,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걸 적극적으로 공급해서 우리 지금 전력에 의존해서 이거 우리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 에너지로 이 전기 에너지 생산량에 우리나라가 재생 에너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대략 한 9% 정도 됩니다. 네. 10%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략이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려 보자. 네. 그게 재생에너지 3020 전략이에요. 미국 바이든 후보의 정책 공약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2035년까지 몇 퍼센트? 100%. 100%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바이든 후보의 전략. 그러니까 극명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경제정책에서 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은 가동하는 거 맞으나 이 산업이 다르고요. 지금 산업정책, 그리고 중심을 두는 산업도 다르지만 또 경제정책도 많이 다른 게 법인세를 엄청나게 인하했었거든요. 소위 25% 정도가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걸 끌어내렸는데 바이든은 다시 끌어올릴 거예요. 28%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대신 이게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미국에서 기업화하지 마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린 선택의 문제예요. 뭐든지. 성장이냐 분배냐. 항상 선택의 문제인데 조금 더 많은 법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분배하겠다. 낙수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바이든은 조금 더 분배 정책에 포커스를 두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부자 감세를 추구했죠. 소위 10%에서 39.6%인가? 이 소득세율이 달라요. 이 기자님하고 저하고 소득세율이 달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 규모에 따라서 뭐 3억 이상 버는 사람과 3천만 원, 4천만 원 버는 그 이하 버는 사람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10% 하위 가장 저소득층은 10%예요. 소득세율이. 그리고 가장 높은 많이 버는 사람을 39점 몇 %로 정해놨는데 이걸 낮췄거든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부자 감세죠. 근데 이걸 다시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 결국 그것도 분배. 그렇죠. 그게 분배죠. 세금을 부자들한테, 법인들한테 더 많이 거두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이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컨셉이 다르고 산업정책의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산업이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 산업이죠. 이 재생에너지 산업은 소위 그린 뉴딜 사업에도 핵심이죠. 재생에너지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골자를 나눌 수 있어요. 뭐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가 소위 재생에너지. 예를 들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두 번째가 수소차. 수소차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소 인프라, 수소 충전 인프라. 그리고 그린이니까 이건 뭡니까? 전기차. 그리고 전기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 밖에 또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수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제 100%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노력을 해 나갈 텐데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노리고 또 우리 신사업 전략을 해야 되고 투자 관점에서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친환경 산업 쪽으로 어쨌든 또 기회가 우리나라도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기회를 맞이한 것들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또 미국 주식에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산업에 더 투자를 할 거라든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우리 시사저널 이코노미를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기업 전략 담당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산업을 이끌어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 시사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코로나19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까? 왜 부동산 가치는 이렇게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고공행진합니까? 금리 전망 그리고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2편이죠? 네, 좋습니다. 나눠보시죠.